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한국경제TV 출발 증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 포인트 세 가지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방송에서 미처 다 이야기 못한 내용들 그거 부연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2022년도 출발 증시 프로그램은 이제 마지막 출연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장 방송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월요일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체크 포인트 세 가지. 우선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이냐? 두산 퓨얼셀이 23일에 공시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1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라는 공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좀 재밌는 내용이 여기 지금 계약 금액이 미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이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 계약 금액은 언제 나오냐? 유보 기한을 뒀어요. 24년도 5월 31일까지 유보 기한이 있는데 요거 종료가 되면은 계약 금액을 다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계약 상대방은 한국전력기술, 금호건설, LS 일렉트릭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일단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올해 두산 퓨얼셀이 얼마 정도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 그 어떤 규모를 보니까 240메가와트 정도 규모의 연료전지 수주를 한다라고 목표를 잡았는데 우선은 연말 다 와가지고 목표했던 수주는 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77메가와트까지 연료전지 공급 계약 수주를 지금 따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올해 두산퓨얼셀이 2월 정도일 겁니다. 공시를 같이 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게 실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공시 내용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공정공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향후 우리 회사 실적, 뭐 이런 전망,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할 때 공시를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공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두산퓨얼셀이 2월 8일 날 공시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올해 1년 동안 매출액은 대략 한 7천억 이상, 영업이익은 432억 정도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공시했던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수주 공시가 있었던 겁니다. 수주는 240메가와트 정도를 우리가 수주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던 건데 수주는 일단은 목표 달성을 했지만 실전 올해 형편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으로 공표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한 해가 바로 2022년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산퓨얼셀이 내년도에는 어떨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올해 1년은 여튼 다 지나갔고요. 그럼 내년도에는 어떤데? 이게 또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데 여기 보시면 우선 증권사 중심으로 내년도에도 매출액은 한 7천억, 영업이익은 한 460억 정도 나온다라고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하고 또 올해 약간 상황이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정권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수소와 관련된 것들 정책적으로 상당히 밀어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떨 것이냐. 일단 이런 거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수소 경제 이거를 계속 활성화 시키는 데 있어서는 방해를 뭐 한다든지 뭐 줄인다든지 뭐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속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던 계획들이 늦어지게 되면은 결국 지금 정부가 다 나중에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경제 활성화하는데 정책들은 그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기본 방침이고요. 두 번째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중국 쪽으로 진출하는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중국은 전기차도 그렇지만 친환경에는 굉장히
진심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밀어붙이는 편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지역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때는 전 세계 공장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타이틀일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환경을 더럽히는 어떤 좀 불명예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좀 탈피하고자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친환경인 거죠. 그래서 중국 쪽에 두산 퓨얼셀도 진출을 했고, 아마 11월 달 공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중국 쪽에 연료전지 수출을 한다, 이런 공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두산 퓨얼셀이 실적이 좀 밝게 보이는 부분들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수주를 올해 목표치 다 달성을 했으니까 이걸 토대로 내년도에 꾸준히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자,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수소와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관심 두고 있기 때문에 늘 그 연료 전지 관련된 기업들 관심을 많이 두십시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번 달에 너무 조용해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돼서 수소법 개정안이 시행이 올 이번 달 초에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주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수소 쪽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수소와 관련된 중요 사업을 다루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미리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LG 이노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역시나 23일에 공시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투자 금액은 1조 한 6,500억 정도 되겠고요. 투자 목적이 광학 솔루션 사업의 신모델 그리고 신사업 캐파 확보를 위해서 선행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공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광학 솔루션 쪽이니까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주요 사업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아마 이 제품들은 당연히 주요 고객사인 애플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거를 또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지금 이 투자 금액이 각각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투자가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액추에이터 및 토일 디드줌 관련한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우선 LG 이노텍이 CES 2023에 참석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고배율 광학식 연속줌 카메라 모듈, 이거를 처음으로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시제품을 이제 공개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목을 좀 끌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내년도에 고객사에 납품이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들을 좀 심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페이스 아이디라고 해서 얼굴 인식 보안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일정 정도 카메라 스펙 상향 관련된 준비 사항에 대해서 역시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LG 이노텍이 지금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사업은 카메라 모듈 쪽 광학 솔루션과 전장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땐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FC BGA라고 해가지고 고부가 같이 패키지 기판 쪽, 네, 이런 쪽도 상당히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좀 꾸준하게 성장을 시켜야 될 기업, 여기가 바로 LG 이노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 된 이후에 오늘 장중이지만 일단 LG 이노텍도 개장 초반에 좀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애플향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부품사들이 오늘 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꾸준히 다시 한번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어디에 들어가고 언제 출시가 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 한 번씩 더 기사를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간의 특징주의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즈 비전인데요. 9.95% 상승을 했고요. 12월 22일장부터 급등을 한 이후에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좁은 주가가 박스권을 좀 이루다가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끊임없이 상방과 하방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개장 초반에 주가가 급등해서 출발을 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또다시 밀리면서 음봉으로 지금 전환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일동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시간에서 7.22% 정도 올랐고요. 주요 자회사에 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한다. 이거는 일단은 제가 볼 땐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회사에 자기 돈을 다시 넣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올랐던 이유는 제가 볼 때 이 이유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보입니다. 우선 일동제약, 일동홀딩스가 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이제 개발과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본에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 시오노기 제약사가 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요 중국의 상해 제약과 요 NC 트레빌이라고 하는 요 치료제 이거를 수입 유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은 일동홀딩스나 일동제약이 수혜를 보지 않겠냐, 아마 이러한 이제 맥락 속에서 주가가 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세종텔레콤이 시간에서 역시 9.7 정도 오른 내용인데, 역시나 12월 22일부터 해서 주가가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항상 펀더멘탈보다는 테마로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국내 통신 3사를 제외하고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뭔가 기회를 준다. 그럴 때마다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동통신 3사의 5G 관련된 주파수, 여기 보시면 28GHz 돼요. 요거를 취소시키거나 반납시키는 지금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지금 5G 관련돼서 주로 쓰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 3.5GHz 대역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4G, 그러니까 LTE하고 5G하고 속도 차이를 비교했을 때 3배에서 4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광고에서 많이 봤지만 20배 이상 빠르다고 되어 있죠. 근데 20배 이상 빠르려면은 요 28GHz 대역이 쫙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5G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5G라고 부르지만 4.5G 정도밖에 능력치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주파수를 다 할당해줬고 투자하라고 했는데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고요. 그럼 통신 3사 입장에서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수익성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가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28GHz 대역까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3.5G 정도에서, 그러니까 3.5GHz 대역에서도 충분히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투자해봤자 이용자가 없거나 비용 낭비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지금 꺼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더 좋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투자를 하라 지금 계속 압박을 넣는 거고요. 결국 지금 통신사들은 그럼 안 한다고 이제 그렇게 배짱을 놓으니까 주파수를 이제 취소해 버린 거죠. 회수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지금 적극 추진한다. 하지만 제가 볼 땐 거의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세종텔레콤은 그냥 역시나 이벤트로 잠깐 올랐다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이 종목은 앞서 그 LG 이노텍 시설 투자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랑 맞물려 가지고 지금 수혜주 딱 떠오르는 기업이 하이비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객사가 증설할 때, 장비 교체할 때 수익이 크게 발생이 됩니다. 근데 LG 이노텍이 지금 많은 업종에서 투자를 꺼리는 시기입니다. 근데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투자 금액도 좀 컸습니다. 1조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 수혜를 보는 기업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들이고, 테마주가 아니고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펀더멘털이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자 그랬을 때 하이비전 시스템이 딱 떠올랐기 때문에 제가 바로 추천을 드렸으니까 이 기업 한 번씩 공부해 보시고요. 오늘도 장중 한 6%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도 상당히 좋고, 지금 이 추세라면은 제가 제시드린 목표 주가 한 23,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도 한 번씩 공부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도 방송을 하지만 개장 방송 올해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날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참 보냈는데요. 내년도에는 제 느낌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시장이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올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와요. 그래서 경기 침체 이후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악을 지금 지나고 있고 그게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좀 더 좋은 내용들과 함께 좋은 어떤 성과들과 함께 방송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